안녕하세요. 주원통운 주식회사 김영래 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업 물류와 택배 물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배송 단가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죠. 기업 물류인 세탁물 새벽 배송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원청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가구별 세탁물을 배치받아 가정집으로 배송해주고 사용한 세탁물을 또한 수거해서 물류센터에 반납하는 일이며, 배송과 수거를 모두 일건으로 계산하여 건당 평균 3,000원 정도의 운송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차주님들에게 지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배송 40건, 수거 20건, 합계 60건을 소화시키면 60건 곱하기 3,000원은 18만원 정도를 차주님들이 하루에 버시게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을 받으니 이것이 순수한 수입이 되는 거죠. 기업 물류 쪽 배송 단가가 높은 이유는 운송회사가 화물 배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원청회사와 높은 배송 단가로 운송 용역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택배 쪽 배송 단가는 부가세 제하고 보통 주간 730원 정도, 야간은 810원에서 900원 정도가 되죠. 따라서 기업 물류 세탁물 새벽 배송 60건으로 받는 18만 원을 택배일로 받으려면 주간 단가 7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247건을 해내야 합니다. 247원 곱하기 730원은 대략 18만원 맞지 않습니까? 동일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쪽은 60건, 저쪽은 247건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택배 물류만의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택배 물류는 대체적으로 볼 때 기업 물류보다 배송 밀집도가 높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땡땡 택배는 좀 과장해서 거의 집집마다 이용을 하는 반면에 세탁물 새벽 배송 이용자의 밀집도는 그보다는 적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기업 물류는 가입자 가구를 찾아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업무가 택배 쪽보다는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배송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나죠. 택배는 처리 건수가 많으므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그래서 보통 10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 물류 쪽 새벽 배송은 평균 작업 시간이 22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4시입니다. 6시간밖에 안 걸리죠. 물론 차주님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오랫동안 배송을 하여 숙달이 되신 분들은 2-3시에 끝내고 바로 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니 투잡이 가능한 거죠. 택배 일을 하면서 투잡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물류 세탁물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간에 다른 업무가 없는 분들은 추가 물량을 받아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새벽 배송은 아침 7시 이전까지만 완료를 하면 되거든요. 셋째, 택배 물류보다는 기업 물류 쪽이 일자리의 안정성과 균질성이 높습니다. 택배 물류는 어떤 구역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좋은 구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류 쪽에서 일하시는 차주님들은 한 곳의 원청회사가 필요로 하는 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므로 배송 품목이 거의 동일하고 배송 구역의 차이로 인한 업무 강도나 운송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집 배송의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이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지역이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배송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택배 물류 쪽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배송 시간과 업무 강도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반면에 기업 물류 쪽은 상대적으로 배송 건수가 적고 배송 단가는 높으므로 택배 물류 쪽처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땡땡 퀵플렉스와 기업 물류 새벽 배송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퀵플렉스의 눈에 띄는 장점은 배넘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기사님들이 자기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초기 비용이 기업 물류보다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넘버는 정부 정책상 택배 회사에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따라서 기업 물류 쪽에서는 일반 화물 번호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반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 택시처럼 재산 가치가 붙어 있어서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류 쪽 초기 비용이 퀵플렉스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퀵플렉스는 초기 비용이 조금 낮은 반면에 배송 단가가 낮고 배송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업 물류는 반대로 초기 비용이 좀 높은 대신에 배송 단가가 높고 배송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만일 양쪽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퀵플렉스를 홍보하는 유튜버들은 퀵플렉스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업 물류 쪽에서도 매출제 일자리에서는 추가 작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끝으로 언급할 점은 기업 물류 쪽에는 매출제보다 완제급 일자리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제 일자리는 월급제 일자리로 정해진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서 유류비, 도로비, 부가세가 별도로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급여와 일내용이 매우 안정적이며 비용 지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제 일자리는 기업 물류 쪽에만 있으니 이 또한 택배 물류에 대한 기업 물류의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원통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최근에 택배 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택배 물류와 기업 물류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